2024년도 벌써 저물어 가는데요. 명의보감에서 1년을 돌아보니 정말 많은 건강 정보와 상식들을 함께 나눈 것 같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또 다가오는 새해를 바라보며 여러 가지 목표와 다짐들을 세울 텐데요. 건강에 대한 부분도 빠질 수 없겠죠. 특히 이맘때쯤 되면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건강 아이템이 바로 뇌혈관 질환인데요. 2년 전이죠. 아역배우로 연기를 시작해 대한민국 최초의 월드스타까지 자리매김을 한 배우 강수현 씨가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졌는데요. 이후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결국 55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렇게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면 뇌졸중의 위험이 더 커진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뇌혈관을 지킬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시죠.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공포로 떨게 하는 겨울철 질병 뇌혈관 질환. 이것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질환 중 높은 순위를 기록할 만큼 사회적 부담이 큰 질병인데요. 바로 뇌졸중입니다. 지질막과 출혈은 솔직히 좀 사망과 관련이 있어서 3분의 1은 그래서 사망한다고 돼 있고요.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시한폭탄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뇌졸중은 한번 발병하면 사망에 이르거나 평생 후유장애로 고통받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충격적이고 내가 편마비가 생겨서 내가 바보가 됐으니까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이 좀 마음이 좀 안 좋았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대로 내가 장애가 돼가지고 가족의 짐이 되겠구나. 그리고 눈물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요. 무너진 뇌혈관으로 인해 삶과 죽음, 그 기로에 선 위기의 사람들. 그렇다면 이 잔혹한 질병의 위협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지금 알아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을 만나기도 합니다. 바로 삶을 앗아가는 질병들이죠. 특히 뇌졸중의 위험은 해가 지날수록 더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이 뇌혈관 질환 앞에서는 나이도 성별도 상관없습니다. 전조 증상이 없기에 그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는데요. 매일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환자들이 실려오는 이곳. 이 환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술이 시급한 상황. 건강검진을 통해 다행히 문제를 일찍 발견했지만은 환자의 뇌혈관 상태가 예상보다 좋지 않아 고민 끝에 개두술을 진행했습니다. 뇌동맥류가 있어서요. 그런데 뇌동맥류도 그 모양과 혈관의 위치에 따라 위험성이 달라지는데 오늘 환자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뇌동맥류는 보통 1년에 1에서 한 2% 정도 출혈 럽처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전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게 가장 좋고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중대뇌동맥이 길게 이쪽까지 나와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좀 짧게 있으셔서 좀 깊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뇌동맥류가 그것 때문에 좀 어려운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긴박하게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뇌혈관 질환을 앓는 환자만 수년간 봐온 김태영 명의. 수술을 시작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좀처럼 보이지 않는 뇌동맥류. 이처럼 동맥류의 위치가 나쁜 경우 숨어있는 것을 찾아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뇌동맥류거든요. 결자들을 합니다. 한참 사투를 벌인 끝에 깊숙하게 박힌 동맥류를 찾아냈는데요.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는 혈관 쪽으로 혈액이 흐르지 않도록 결찰술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수술받은 환자의 사례처럼 뇌졸중은 미리 관리하고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분의 1 사망과 3분의 1 중증 장애는 대부분 오셨을 당시에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오신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왔을 때의 상태가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이 말하는 골든타임이라는,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는데 빨리 병원에 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뇌혈관 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120만 명에 육박. 특히 겨울철에 유독 뇌졸중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날씨가 추워지거나 변화가 있을 때는 혈관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수축을 할 경우에는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고혈압성 뇌출혈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이완 같은 경우에는 피가 충분히 갈 수 없기 때문에 이완을 하게 되고 혈압이 떨어진다면 혈전이 생길 위험성이 높아지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응급으로 실려오는 환자들이 많아지면서 명의의 하루도 바빠졌는데요. 뇌졸중의 환자의 경우 수술 이후 예후를 살피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좀 오늘 머리 아픈 거 좀 어떠세요? 지끈거리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왔을 때를 점수랑 비교를 했을 때 좀 어때요? 통증 같은 거? 조금 좋아졌어요. 조금 좋아졌어요? 그저께랑 비교해서도 점점 좋아지시고? 출혈 같은 건 다 없어졌는데 좀 남아있는 것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으셔서 지금 많이 좋아지고 계시니까. 지주막하 출혈로 응급수술을 받은 환자. 저분은 지주막하 출혈로 오셨고요. 그래서 색전술, 응급으로 색전술 시행하고, 지주막하 출혈은 솔직히 좀 사망과 관련이 있어서 3분의 1은 그대로 사망한다고 되어 있고요. 3분의 1은 중증의 장애가 남기 때문에 발견되는 즉시 치료를 해야 되고 있습니다. 환자분 지금 다행히 많이 좋아지셔서 지금 중환자실에 나오신 다음에 일반 병실에서 보전적으로 치료하고 계십니다.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은 출혈과 함께 뇌가 손상되기 때문에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지주막하 출혈은 발생 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치료를 받는 것이 급선무. 이 환자는 골든타임을 지킨 결과 예후가 좋은 상태라는군요.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내던 중 발생한 일이라 그저 황망한 마음이었다는 환자. 처음에는 좀 체는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식은땀이 막 많이 나고 하길래 아닌가 싶다 싶어가지고 지인한테 연락해가지고 119 불러가지고 그런 게 됐어요. 저는 등산도 자주 다니고 모든 운동은 다 좋아하고 했어요. 병원에 입원해본 다른 병원으로 입원해본 적은 별로 없었어요. 혈관 질환이 있어 평소 건강 관리를 철저하게 해왔지만은 결국 뇌졸중의 위협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고지혈증하고 고혈압, 당뇨 약간 있었고 그래서 계속 꾸준히 약으로 조절하고 있었거든요. 모든 병이 다 위험하겠지만 뇌혈관이라는 게 사망 내지 전신마비가 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치매가 또 올 수 있는 거고 해서 특히 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천신만고 끝에 후유 장애와 죽음의 고비에서 벗어난 환자. 이번 일을 통해 다시 한번 경각심을 새깁니다. 환자의 사례처럼 뇌졸중의 요인은 혈관 질환인데요.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쌓일수록 그 위험성도 더 커지게 됩니다. 혈관 자체의 적은 콜레스테롤이긴 합니다. 그래서 LDL이라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을 때는 그게 몸이 축적이 되고 특히 혈관벽이나 쌓였을 때는 혈관벽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동맥경화 것들을 유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뇌졸중을 일으킬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뇌졸중은 뇌경색과 뇌출혈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약 80%의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약 20%의 뇌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뇌출혈. 두 가지 유형 모두 6시간 이상 경과될 경우 영구적인 뇌 손상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뇌는 굉장히 세분화된 구조로 되어 있고요. 구역 나뉘어서 자기들이 기능들을 하기 때문에 그 출혈이 어느 부위에 생겼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뇌경색 같은 경우는 어느 부위에 뇌경색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신경학적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뇌졸중이 무서운 이유는 예고도 없이 닥쳐오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거나 후유 장애가 생길 수 있어 현대인들이 더 두려워하는 질병입니다. (5년) 전 40대 나이에 뇌출혈이 왔다는 송미경 씨. 그날 이후 편마비를 앓게 됐습니다. 망가진 뇌가 더 나빠지지는 않을지 매일 노심초사하는데요. 수술한 부위가 왠지 아픈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신경이 쓰이는. 그래서 이게 또 터지려나 하는 걱정은 가끔 하고 있어요. 5년 전에 비해 현재 그녀의 뇌 건강은 어떤 상태일까요? 뇌 CT와 혈액 검사 등을 진행했습니다. 송미경 씨의 검사 결과는 어떨지 명희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뭐 당뇨나 고혈압 앓고 있는 병 같은 거 있으세요? 네. 콜레스테롤이 한 석 달 전에 수치가 조금 올랐다고 해서 그거 먹고 있고요. 이쪽이 많이 지금 까맣게 좀 변성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여기가 이제 출혈된 부위, 그렇게 좀 뇌 손상이 있어요. 그래서 출혈이 더 뇌경색보다 더 위험한 게 손상이 출혈이 훨씬 더 많아요. 뇌경색보다도. 네. 출혈이 아마 있으시면서 그쪽을 다 침범을 해갖고 신경들을 다 손상된 것 같거든요. 이미 망가져 기능을 상실한 뇌, 신락 같은 희망 조각이 무너져 내립니다. 뇌출혈로 인해 한순간의 삶이 뒤바뀌었다는 송미경 씨. 그녀의 일상을 따라가 봤습니다. 편마비로 인해 걷는 것이 불편한 상태, 지팡이가 없으면 몸의 균형이 무너져 제대로 지탱조차 할 수 없는데요. 오늘보다 더 나쁜 내일을 만들지 않기 위한 노력을 매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리가 느려졌죠. 이렇게 올려놓는데 자석 붙은 나무토막 같아요. 힘들어요, 선생님. 두 다리로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는 것이 그저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이 모든 일상이 당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프고 나서야 깨달은 것, 몸이 병들기 전에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송미경 씨는 아직도 쓰러졌던 그날을 잊지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쓰러지던 날 그 신발 맞춤했던 걸 찾아와서 여기에 두고는 그냥 쓰러져서 이걸 아직도 신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 볼 때마다 눈물 날 것 같아요. 설레는 마음으로 구두를 신고 어디든 자유로이 걸을 생각을 했었다는데요. 하지만 그날 이후 구두를 신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어보지도 못한 채 신발장에 놓아둔 구두를 볼 때마다 지난 날이 떠올라 눈물만 흐른다는데요. 시내에서 이제 맞춤 구두를 찾아서 집으로 들어오는 길에 거의 다 왔을 무렵에 여기가 빵 터지는 것 같은 충격이 오더라고요. 현관에다가 구두를 팽개치고 화장실 갔다 나오면서 저기 앞에 쓰러졌다더라고요. 시간이 한 6시간 넘게 지났는데 딸애가 학원 갔다가 제가 데리러 가지 않으니까 학원 선생님하고 집에를 와서 119를 부르고 그래서 안동을 갔다가 거기에서도 수술을 못하고 대구까지 간 거죠. 40대에 찾아온 뇌출혈. 가까스로 생명의 위협은 벗어났지만 골든타임을 놓친 탓에 후유장애가 남았는데요. 뇌출혈로 인한 상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상태. 분명 몸이 보내온 경고는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오전에 제가 항상 공방을 나갔어야 되는데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꼭 자고 오후에 점심 먹고 나가고 그런 생활을 한두 달 정도 했어요.
공방을 운영하며 활기찬 생활을 이어온 송미경 씨. 찬바람이 불던 날 갑자기 뇌출혈이 온 건데요. 몸을 쓰는 것이 어려운 것은 편마비뿐만이 아닙니다. 시력에도 문제가 생겼는데요. 뇌출혈로 인한 뇌 손상이 온 상태. 양쪽 눈 모두 시야가 좁아졌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왼쪽 반을 못 보고요. 여기에서 왼쪽 반을 못 봐요. 이만큼을 못 보고 전 요만큼을 본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릇을 씻고 빨래와 청소를 하며 집안을 돌보는 일. 건강했던 시절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일과가 이제는 매일 큰 산을 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 온몸에는 크고 작은 상처들이 하나둘 늘어가는데요. 개두술을 하다 보면 운동 부분, 언어 부분 이런 것들이 건드려지면은 저한테 이런 후유증이 남는 거예요. 언제 시력을 잃게 될지 모르는 극한의 상황. 송미경 씨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는 몸 상태를 보며 차곡차곡 앞으로의 날들을 준비해 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점자교실 수업을 가는데 연습을 하고 있는 거죠. 불편한 몸에 이어 시력까지 잃게 된다면 그 상황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힘겨운데요. 많이 무섭죠. 저는 다른 팔다리가 힘들어도 괜찮은데 안 보이는 거는 정말 너무 가혹하다. 그건 너무 심한 벌 같아요. 눈을 뜨면 마주하는 힘겨운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현실. 이 가혹한 날을 이어가는 것이 괴롭기만 합니다. 매일 수십 가지의 약을 챙기는 것도 그 일과 중에 하나. 이 약들을 먹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엄습합니다. 네, 식용가하고 진통제예요. 머리 어지러워서 먹는 거고요. 진통제 안 먹으면 이 안구 통증도 생겨가지고 엄청 힘들어요. 아파요, 눈알이. 이 약이 아니면 내일은 더 힘든 날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매일 약으로 연명해야 하는 삶이지만은 지금보다 더 악화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요즘 살이 찌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씩 높아지니까 그로 인해서 뇌혈관에 막아놓은 그게 또 터지진 않을까 해서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혈관 상태가 안 좋을수록 뇌출혈의 재발 위험도 더 커지는데요. 현재 그녀의 혈관 상태는 어떨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HDL은 그 상태에 따라 혈관 건강을 좌우하는데요. 그렇다면 송미경 씨의 HDL 상태는 어떨까요? 보시면은 좋은 HDL과 나쁜 HDL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 좋은 HDL을 보시게 되면은 모양도 매우 동글동글하고 그리고 크기도 크고 그리고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반대로 나쁜 HDL 같은 경우에는 HDL 숫자도 매우 적고 그리고 주변에 이런 모형들도 그렇게 동글동글하게 선명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에 비해 현저히 질이 좋지 않은 송미경 씨의 HDL.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는 HDL 관리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LDL과 중성지방 등이 기준치에 비해 초과한 상태, 혈관 건강이 더 나빠졌는데요. 뇌졸중은 누구에게나 갑자기 생길 수도 있으며 생긴 이후에는 예후가 굉장히 불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뇌졸중 발생 시 여러 가지 후유 장애와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중대한 질환으로 예방과 적절한 치료가 선행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40대에 찾아온 뇌출혈로 인해 편마비가 평생의 숙제가 된 송미경 씨. 그 일상을 보니 안타까움이 밀려듭니다. 이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혈관 속 찌꺼기가 쌓이는 것을 청소해주고 몸 밖으로 배출하는 HDL,
이것이 높을수록 혈관 속 동맥경화를 방지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HDL은 양보다 품질이 더 중요하죠. HDL 개수가 아무리 많아도 핵심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면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고 결국 막히게 만드는 겁니다.